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총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그 첫 번째 파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 개요, 그 다음에 프리텍스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상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레이블 데이터, 그 다음에 언레이블 데이터 이렇게 표시해 놨고, 레이블 데이터는 소량, 그 다음에 언레이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레이블 데이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이미지에 Y 값이 이렇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강아지면 강아지, 고양이면 고양이, 토끼면 토끼, 이렇게 레이블, Y 값이 있는 데이터를 레이블 데이터라고 하고, 또 반면에 언레이블 데이터는 이미지는 있는데 그 해당하는 Y 값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현실에는 이 레이블 데이터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고 반면에 언레이블 데이터는 충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분석하거나 또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에는 레이블이 다 달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레이블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블을 다는 것 자체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레이블 데이터는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는 많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자,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우리 이제 다른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번 이제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세미를 간단하게 한번 그래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셀프로 넘어간다면, 자, 일단은 세미건 셀프건 레이블 데이터는 얼마 없고 언레이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미는 어떤 식으로 소량의 데이터와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와 다량의 언레이블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할 거냐면, 레이블 데이터는 레이블이 있는 거잖아요. 즉 Y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바이스 로스 펑션을 사용할 겁니다. 자,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대표적인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아는 Y값, 실제 Y값과 예측 Y값의 그 차이를 비교하는 그러한 로스 펑션을 사용할 겁니다. 자, 반면에 언레이블 데이터는 지금 Y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전통적인 로스 펑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어떻게 로스 펑션을 구성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세미에서는. 자,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로스 함수와 unsupervised 데이터, 즉 unlabeled 데이터의 로스 펑션을 정의해서 그 두 개의 토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입니다. 자, 이제 셀프는 약간 다른데요. 일단 unlabeled 데이터랑 레이블 데이터, 지금 여기 레이블 데이터를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학습을 시킬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다량의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량의 언레이블 데이터는 지금 Y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Y가 없는 거야. 언레이블 데이터는 레이블이 없는 거니까 Y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시킬 겁니까? 맞죠? Y가 없는데 보통은 우리가 실제 Y 값과 그 다음에 예측으로부터 나온 Y 값의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하는데 여기서 이제 Y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Y를 뭔가 좀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뭘로부터? 이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인공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스스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스스로가 영어로 셀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그래서 언레이블 데이터에는 우리가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로부터 스스로 Y를 우리가 만들어낼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론들이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Y를 가지고 첫 번째 단계에서의 모델을 학습시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모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강아지냐, 고양이냐, 토끼냐 이 분류하는 그런 모델은 아닌 거죠. 맞죠? 왜냐하면 이 Y가 강아지, 고양이, 토끼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이미지에 이미 이미지로부터 스스로
우리가 y 값을 만들어내서 모델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분류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이미지의 어떤 특징들이 잘 반영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강아지, 고양이, 토끼를 분류하고자 하는 태스크니까 우리가 1단계에서부터 갖고 온 모델을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야. 이때는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지금 여기서 분류 문제니까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는 말씀드렸듯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y가 없어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y를 우리가 만들어낼 거예요. 즉 새롭게 정의할 거예요. 그게 이제 셀프 슈퍼비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y를 만들어 가지고 y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모델이 이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잘 잡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의 최종 목적은 강아지, 고양이, 토끼를 분류하는 모델이지만 지금 현재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의 모델은 우리가 궁극적인 그 목적인 강아지, 고양이, 토끼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에요. 단지 그러한 어떤 그림으로부터 이러한 이미지로부터 나온 어떤 특징들을 잡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든 모델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에는 이렇게 레이블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모델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모델 처음에 돌릴 때 이 가중치를 임의로 정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임의로 정해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일단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그 가중치를 갖고 와가지고 그 가중치를 시작으로 모델이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에서 만들어진 모델은 조금 약간 뭐 그 초기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초기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약간 조정을 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은 바로 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모델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제 first stage, second stage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first stage의 모델을 우리가 pre-train 모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거는 second stage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실제 트레이닝하기 이전에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pre라는 말을 썼어요. pre-training. 그래서 이걸 pre-training 혹은 pre-train 단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pre-training으로부터 만든 모델을 두 번째 단계로 갖고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돼? 조정을 하는 거죠.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 조정을 하는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조금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요? 프리트레이닝.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다운스트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프리트레이닝의 핵심은 뭐냐면 좋은 피처를 찾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들의 피처를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죠? 다운스트림의 목적은 뭡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태스크, 여기서는 강아지, 토끼, 고양이를 분류하는 모델이겠죠. 그러한 태스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세 조정한다라는 거지. 맞죠? 미세 조정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만든 그러한 모델을, 초기 모델을 좀 더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미세 조정, 영어로는 파인 튜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프리트레이닝 단계, 다운스트림 단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프리트레이닝 단계, 파인 튜닝 단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의 핵심은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컨드 스테이지,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바로 레이블 데이터,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 갖고 모델을 만들면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정확한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다량의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을 대충이나마 만들어 놓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트레이닝 하기 이전에 어, 모델을 좀 대충이나마 만들어 놓자. 그때 그 대충이나마 만들어 놓을 때 어떻게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으니까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우리가 Y 레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면 그때 학습된 요 모델은 요 이미지의 어떤 특징들을 잘 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비단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뭐 텍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 이런 데이터로 이제 확장이 돼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론들을 쭉 파트 6번에 걸쳐 가지고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프리텍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프리텍스트 방법론의 이제 대표적이라기보다 이제 가장 처음에 나왔던 방법이 뭐냐면 Exemplar CNN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 나온 그런 방법론인데,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설명을 들을 때, 그 앞에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스테이지 1 프리트레이닝 단계. 그 부분을 잘 들으면 돼. 왜냐하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이니까. 다운스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파인 튜닝 하는 거고. 어떻게 프리트레이닝을 할 것인지.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프리트레이닝을 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스스로 레이블을 만들 것인지. 맞죠? 자, 그러면 Exemplar CNN은 어떻게 스스로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스스로 레이블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어요. 다량의 언레이블 데이터. 예를 들어서 한 10,00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자, 10,000개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쭉 가서 10,000개의 이미지가 있네요. 자, 이 10,000개의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이제 특질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델이 필요하고, 모델을 만들려면 Y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Y가 지금 없어. 언레이블 데이터니까.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낼 거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첫 번째 이미지, 각 이미지로부터 패치를 생성한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패치를 생성할 거예요. 자, 여기의 예제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패치를 생성한 예제이죠. 그런데 몇 개의 패치를 생성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보통 이제 4개 이렇게 생성하지는 않고 보통 한 뭐 100개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자, 한 이미지로부터 다수의 패치를 생성한다. 자, 여기서 패치라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라 패치는 이 이미지의 일부야. Part of this image.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객체는 뭐냐면 요 객체는 강아지잖아요. 요 객체가 포함되도록 그 이미지의 일부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몇 개 뽑느냐는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수의 패치를 뽑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로부터 몇 개를 뽑아내요? 다수의 패치 이미지를 뽑아낸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미지로부터 똑같이 다수의 패치를 생성해 가지고 우리가 쭉 뽑아내요. 이런 걸 언제까지? 그러니까 10,000개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10,000개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만 번째 이미지에도 똑같이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패치를 다양하게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각 언레이블 이미지마다 생성한 패치가 만약에 100개씩 있다라고 하면, 맞죠? 100개씩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10,000개가 있으니까 총 100개 곱하기 10,000개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이미지로부터 생성된 이 패치들은 레이블을 뭘로 줘? 1로 주는 거야. 이 1은 뭡니까? 그냥 이거 첫 번째 이미지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예요. 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패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패치들의 레이블은 뭐라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2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쭉 가서 10,000번째 이미지로부터 생성된 패치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10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00개의 레이블은 뭘로 담어? 그냥 만 이렇게 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맞아요. 10,000 class classification problem이 되는 거야. 10,000개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패치를 쭉 생성했고, 맞죠? 그거에 대한 레이블, 이거는 1번. 그 다음 두 번째로부터 나온 거는 2번. 세 번째로 나온 거는 3번. 자, 1번, 2번, 3번, 만번. 이거 레이블이라고 했잖아요. Y라고 했잖아요. 이 레이블은 어디서, 어떻게 생성된 거죠?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언레이블 데이터의 인덱스로부터 그냥 스스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셀프, 스스로. 그죠? 자, 이렇게 스스로 레이블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요 이미지를 X 삼고 요거를 Y 삼아 가지고 우리가 학습 이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이 만든 모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다운스트림으로 갈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컨텍스트 프레딕션이라는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Y를 스스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 관점에서 계속 들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재밌게, 좀 더 재밌어요. 앞에보다는. 그래서 입력 이미지가 있으면 가운데 패치를 정의를 하고요. 자, 가운데 패치.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죠? 정사각형 패치를 중심으로 8가지 방향에서 추가적인 패치를 추출한다. 자, 패치는 뭐라고요? 맞아요. 이미지의 그냥 일부분이에요.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총 가운데 이미지 포함해서 9개의 정사각형 패치를, 이미지의 패치를 생성해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총 큰 이미지로부터 요 강아지 이미지로부터 몇 개의 작은 박스가 만들어졌냐면 8개. 그 다음에 요 가운데까지 합해서 9개의 작은 사각형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작은 사각형 박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맞아요. 패치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패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레이블을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야. 일단은 이 가운데 이미지 있잖아요. 요 가운데 이미지는 디폴트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다섯 번째 이미지를 이렇게 쌍으로 하는 거예요. 가운데 이미지와 다섯 번째 이미지. 얘는 요 다섯 번째 이미지는 몇 번째 패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다섯 번째 패치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이미지 쌍을 뭐라고 레이블링 할 거야? O 이렇게 레이블링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또 요거 가운데 이미지랑 요 두 번째 이미지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는 레이블이 뭡니까? 2.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이미지는 디폴트로 포함한다라고 했고 일곱 번째 이미지로부터 나온 요 이미지 요 두 개의 쌍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일곱 번째부터 나왔으니까 7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5, 2, 7 요 숫자가 결국 레이블이 되는 건데 이 레이블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맞아요. 이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만들어냈잖아요. 맞죠? 셀프 메이킹. 스스로 만들어진 레이블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어느 패치에서부터 나왔는지 그 인덱스가 레이블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심 패치와 무작위 패치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해당 패치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1번에서부터 나왔는지 2번에서부터 나왔는지 쭉 8번에서부터 나왔는지 이 예제는 7번에서부터 나온 뭐 예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네요.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킨다라는 건 뭐예요? X가 있고 Y가 있으니까 이제 모델을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CNN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CNN 모델이 학습이 됐어. 그러면 이건 어디에 사용해? 맞아요. 세컨 스테이지 다운스트림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나면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 그리고 그 파인 튜닝한 그 모델을 최종적인 모델로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방법에는 뭐 그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이 모델이 패치 간에 이 경계면 정보만을 활용해 가지고 학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면 정보만을 활용해서 학습이 되어 가지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CNN 모델이 좋은 프리트레인 모델이 되지 못했어요. 그 경계면만 어떻게 잘 반영하는 경계면의 특징만을 잘 잡는 그러한 모델이 됐지. 사실 우리는 요 객체, 이 강아지의 특징을 잘 잡는 모델을 만들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잘 반영을 못하고 오히려 이 경계면에 좀 치중된 그런 모델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해결을 했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경계면에 이렇게 공간을 두었어.
그래서 공간을 두었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패치 사이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요만큼의 공간을 두었으니까. 맞지? 그래서 어, 이런 그 경계면에 좀 치중되게 학습되는 걸 방지했다. 또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는 추출한 패치 내 색상을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색상을.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색상을 다 변경을 해가지고 패치 간의 연결성이 없도록. 왜냐면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연결성을 이렇게 없앴더니 어, 훨씬 더 그 강아지에 대한 특징을 잘 잡는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 자, 이 논문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직소 퍼즐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어떻게 해서 스스로 Y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우리 직소 퍼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퍼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뭐 간단하게는 뭐 50개, 100개짜리도 있지만 뭐 많게는 뭐 몇만 개짜리 작은 퍼즐 이런 거 맞추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9개 패치로 맞죠. 패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은 부분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1번 패치, 2번 패치 쭉 9번째 패치.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무작위로 막 섞어. 그래서 다섯 번째 패치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 두 번째 패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 패치가 오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일곱 번째 패치가 왔네요. 자, 그래서 무작위로 섞었던 한 예제가 이거야. 5, 2, 4, 6, 1, 3, 8, 9, 7. 그렇죠? 그래서 요 무작위로 섞은 요 자체가 하나의 레이블이 되는 거야. 그래서 9개가 있으니까 이 9개의 패치 순서를 전체로 나열하는 그 전체 수는 몇 개냐면 약 9팩토리알이 되게 약 35만 개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맞죠? 그러면 만약에 9개 패치를 이용한다면 35만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니까 35만 개의 클래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35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클래스가 너무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론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35만 개를 전부 다 클래스로 만들지 말고 일단은 유사한 수녀를 제거해 가지고 그 중에서 100개의 경우만 사용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35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100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키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 조합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쭉 가서 원래는 35만 개가 나오는데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합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했을 때는 조합이 이런 조합으로 맞춰지도록 자, 이러한 조합들은 어떻게 이게 이제 결국 Y가 되는 건데 레이블이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맞아요. 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9개의 패치로 만들고 그것을 무작위로 섞은 거잖아요. 그 섞은 거로부터 나온 인덱스의 어떤 경우의 수잖아요. 맞지?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CNN이나 이런 어떤 모델을 만들 거잖아요.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만들면 이 모델을 어디로 갖고 갑니까? 다운스트림으로 갖고 가 가지고 맞아요. 그때 이제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 있으니까 그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파인 튜닝. 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ICLR에서는 로테이션이라는 방법인데 이 로테이션이라는 방법은 굉장히 뭐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미지가 있으면 이걸 회전하는 거지. 그래서 회전을 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 회전을 90도, 뭐 180도, 270도. 자, 그래서 각각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게 몇 도가 틀어진 이미지인지를 맞추는 거야. 이 각도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맞아요. 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회전시켜 가지고 만든 그 각도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레이블을 스스로 생성한 다음에 이미지를 X, 그 다음에 이 각도 맞추는 거, 이 각도가 Y가 되는 각도를 Y로 해가지고 우리가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거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런 거죠. 언레이블 데이터, 즉 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의 핵심은 뭐냐면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키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근데 학습시키려면 Y가 필요해. 그렇죠? 근데 언레이블 데이터는 Y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스스로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4-5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새롭게 정의한 y값, 그죠? y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y값이 이제 나오니까 y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x, y 삼아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모델이 바로 뭐다? 프리트레인 모델. 자, 그러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가 있으니까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호랑이랑 사자를 분류하는 모델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자, 그러면 호랑이 사자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앞서 1단계에서 만들어진 프리트레인된 그 모델을 프리트레인 모델을 우리가 파인 튜닝하는 것, 미세 조정해가지고 조금 더 정교하게 사자와 호랑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토인코더 기반 프리텍스트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오토인코더를 기반으로 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핵심은 뭐냐면 앞에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맞아요. 프리트레인 모델을 만드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어. 그래서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오토인코더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토인코더는 좀 따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토인코더는 레이블이 필요 없는 거예요. 레이블이 필요 없어. 그래서 입력 데이터와 이 Y 데이터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입력 데이터랑 Y 데이터가 이 X랑 Y가 똑같아. 그럼 이 Y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냥 X야. 그치? 스스로 만들어진 거. 이거 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X를 사용한 거지. 그래서 X랑 Y를 똑같이 두고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로부터 만든 모델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인코더, 뒤에 있는 부분을 디코더인데, 그러니까 이거 인코더, 디코더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어떤 CNN 모델이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인코더에 하나, 그 다음에 디코더에 하나.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중에서 인코더 부분을 우리가 어디로 갖고 가? 다운스트림으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다운스트림으로 갖고 와서 다운스트림에는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파인 튜닝.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토 인코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게 가장 일반적인 오토 인코더고, 그 다음에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디노이징 인코더는 뭐냐면 입력 데이터에 노이즈를 두는 거지. 그 다음에 Y 데이터는 뭐라고? 실제 이미지 데이터. 그래서 요 입력 데이터를 노이즈가 큰 입력 데이터를 이렇게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로 만들려고 이 모델이 막 학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학습이 되는 과정에서 뭐 노이즈도 없애겠지만 이런 고양이라든지 이런 강아지 이미지의 특징들이 잘 반영된 모델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인코더 부분을 갖고 와가지고 어디로 가? 다운스트림으로 가서 우리가 파인 튜닝. 자, 그 다음에 컨텍스트 오토인코더라는 방법도 있어요. 컨텍스트 오토인코더는 뭐냐면 이제 노이즈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 일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는 거야. 여기다 그냥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죠. 맞죠? 검은색으로. 그래서 입력 내 뭐 노이즈를 이거는 일부를 제거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는 거를 우리가 마스킹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그 부분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스킹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Y 데이터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데이터, 즉 이렇게 마스킹 되지 않은 그 실제 이미지를 넣는 거죠. 그래서 X 데이터는 마스킹한 데이터, Y는 마스킹하지 않은 데이터. 그러면 X랑 Y가 막 학습되면서 뭔가 요 마스킹 된 부분을 채워내려고 막 노력을 할 거잖아요. 맞죠? 그런 와중에서 이 이미지들의 언레이블 이미지의 어떤 특징들이 잘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코더 부분을 갖고 와서 파인 튜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컬러리제이션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도 오토인코더인데 입력 데이터를 약간 흑백으로 바꾼 거야. 원래 데이터는 컬러인데 흑백으로 바꿔가지고 흑백을 컬러로 바꿔가면서 이게 X고 Y가 되겠죠. 흑백을 컬러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요 언레이블 데이터 이미지에 대한 특징이 잘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코더 부분 갖고 와서 어디? 세컨 스테이지, 즉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 자, 제가 이제 프리텍스트 방법에 대해서 꽤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냐면
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 이름이 왜 나오게 됐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스스로 뭔가 학습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셀프 슈퍼 스스로 뭘 학습하냐면 언레이블 데이터, 언레이블 데이터. 이게 핵심인 거야. 언레이블 데이터. 언레이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언레이블 데이터는 지금 Y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학습이 안 되니까 Y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Y를 일단 만들어 놓고 임의로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학습을 시킨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언레이블 데이터 이미지에 대한 특징을 잘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찾은 그 모델을 맞아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갖고 와서 파인 튜닝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저 프리텍스트, 컨트라스트 기반, 넌 컨트라스트 기반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프리텍스트 기반 이렇게 이제 프리텍스트 기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 오토 인코더까지.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컨트라스티브, 그다음에 넌 컨트라스티브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